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몇 가지 있죠.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기각이 됩니다. 이때 말하는 면책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것도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년 안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했다면 기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과거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그 사실을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면책받은 날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개시결정까지 받아서 돈을 잘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면책받은 지 5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폐지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너무나도 황당하겠죠. 그런데 실무에서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5년은 계산을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어떤 채무자가 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2019년 4월 10일에 면책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그러면 2019년 4월 10일이 면책받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4월 1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면책받은 날은 면책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면책 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법원의 결정 그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이 확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면책 확정은 면책 결정 및 공고로부터 14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에 비로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때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든 예시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2019년 4월 10일에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이 면책받은 날은 2019년 4월 10일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년 4월 24일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면 2024년 4월 24일에서 하루 지난 25일 이후에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4년 4월 10일을 면책받은 날로 보고 24년 4월 10일부터 24년 4월 24일 이전에 사건을 접수했다라고 하면 기각사유에 해당해서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절차를 진행해서 법원의 개시결정까지 났다고 해도 결국에는 법원의 인가 과정에서 걸러지게 돼서 인가를 못 받고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결정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이때부터 5년이 더 지나야만 개인회생의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금지명령도 받고 또 보정권고도 다 처리해서 개시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면책 확정일 기준 5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사건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